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OFAC를 관장하며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담당하고 있는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차관이 방한 일정 중에 판문점을 방문한 것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유엔 사령부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브라이언 넬슨 차관은 자신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서 판문점을 방문한 사진을 게시를 했습니다. 경제 문제처럼 보이나 궁극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군사 문제이기 때문에 미 재무부 차관의 방한의 목적과 의미를 정리해 봅니다. 우선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022년 6월 30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 미 재무부에서 테러와 금융정보를 담당하는 브라이언 넬슨 차관이 2022년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북한의 침략에 맞서 대응하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수개월 동안 미 재무부는 경제 제재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활동에 조력을 하고 있는 금융협력자, 금융조달 네트워크, 훔친 가상화폐의 세탁 과정에 참여하는 중간 희석자 등을 표적으로 삼고 있고, 또한 민감한 방위산업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한국의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넬슨 차관은 방한 중에 한국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김건, 통일부 차관 김기웅,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인 윤성덕,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인 박일영 등을 만났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또한 브라이언 넬슨 차관 방문에 이어 미 재무부 장관인 자넷 옐런이 2022년 7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며, 미 재무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경제 파트너로서의 우호 관계를 포함하여 미국과 세계 소비자들의 가격 인하를 돕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러시아의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도록 제재를 추가하는 방안과 높은 에너지 가격과 식량 불안정성을 포함한 전쟁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대응을 조율하는 그녀의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내 언론의 보도는 미 재무부의 발표와 사뭇 결이 다릅니다. 우선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외교부는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를 총괄하는 브라이언 넬슨 미국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차관이 2022년 6월 27일 오후 처음으로 방한을 하여 외교부를 방문하고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 등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미 재무부 차관과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적 행동을 지속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윤선덕 경제외교조정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공조 방안과 이란 문제 관련에 대한 협력 문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라고 합니다. 회복력이 있는 공급망 구축 등 폭넓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22년 6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가상화폐, 가상자산, 그러니까 디지털 어셋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반부패, 핀테크, 사이버 보안 등 양국 간 금융정책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을 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장도 함께 참석하여 반부패 자금 세탁 관련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북한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미 재무부와 발표는 사뭇 다른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통일부와 기획재정부는 브라이언 넬슨 차관과 김기웅 통일부 차관의 면담 사실과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박유령 차관부의 면담 사실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방안에 대한 국내 언론의 평가는 매체의 이 보도 논조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우선 전체적인 내용은 넬슨 차관의 방안은 북한을 겨냥한 한미 양국의 제재 방안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공통적인 내용이고, 그중 TV조선은 넬슨 차관은 북한이 훔친 가상화폐를 자금 세탁을 통해 현금화하는 걸 막겠다고 주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운영을 하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2022년 6월 29일자 보도는 조금 더 내용이 다릅니다. 브라이언 넬슨은 한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활동에 대한 제재 부과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5월 해외 자산 통제국은 북한의 불법 활동에 이용된 암호화폐 믹서 회사인 블렌더를 제재하는 등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활동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 회사인 체이너리시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21년 최소 7차례의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모두 4억 달러어치의 디지털 자산을 탈취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연계된 해킹 그룹인 라자루스가 2018년부터 해마다 2억 달러치가 넘는 암호화폐 자금을 탈취한 후 돈 세탁을 해온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활동을 추적하고 대응하는데 한국 정부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관련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미국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펜스의 아론 히그비 공동 창업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론 히그비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과 한국의 법 집행기관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회계 장부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 누가 어떤 가상자산을 언제 누구에게 전송했는지에 관한 기록을 상대 국가와 공유하는 것도 유용한 협력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미국과 한국의 법 집행 기관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회계 장부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데, 내용은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누가 어떠한 이 암호화폐를 언제 누구에게 전송을 했느냐라는 기록을 확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북한의 이 암호화폐 자금 세탁을 거론을 하면서 국내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상태를 확인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 및 시사점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 재무부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국내 언론 보도 내용과 한국 정부기관의 발표 내용은 같은 내용을 다루는 듯 하지만 본질적으로 내용과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미 재무부는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가상화폐의 돈 세탁을 중점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면 한국의 외교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양국 간의 금융정책과 협력 방안이라는 말로 상호 논의된 핵심 내용을 희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VOA의 기사 내용 중 코펜스의 아론 히그비 공동 창업자가 언급한 내용, 제가 전술에서 자세하게 천천히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국 내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언제 누가 얼마만큼의 가상자산을 누구에게 전송을 했는지에 관한 기록, 이 북한의 이 돈 세탁의 핵심이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북한의 암호화폐 돈 세탁은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의심을 미 재무부는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 재무부 차관이 한국을 방한하여 한국 정부에 요구한 사항은 지난 5년간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공개를 하거나 그 내용을 미국에 제공하라라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과거 수년간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 거래 내역은 한국의 정치권에 있어서 핵무기급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시중에 여러가지 루머가 돌아다녔었죠. 미국이 겨냥하는 것이 북한만은 아닌 듯합니다. 여섯 번째, 수년 전에 매우 의도적인 정치적 쇼가 열렸던 무대였던 판문점을 미 재무부 차관이 방한 기간 중에 방문한 것과 그 사진을 공개한 것은 남과 북 양쪽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